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원준이라고 하고요. 지금 어머니와 함께 지금 여행 중인데 저희 어머니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나왔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한동익입니다. 지금 저희가 남미 여행한 지 얼마나 됐죠? 7개월 됐어요. 예, 벌써 7개월이나 됐죠. 하지만 뭐 지치셨나요? 아니요, 지치지 않았어요. 그럼 계속 여행하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그럼 계속해서 저희 전진해 볼까요? 예, 가죠. 와, 엄지. 떠나자고 말은 먼저 했지만 엄마가 이렇게 좋아할 줄, 그리고 또 잘해낼 줄은 몰랐습니다. 300일 가까운 유라시아 여행, 그리고 다시 200일의 남미 여행.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시리에 빠져있던 어머니를 위해 제가 꺼낸 마지막 카드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마크야. 그렇게 우리 모자가 만난 남아메리카. 여기가 세상의 끝인 것 같아요. 무작정 일단 떠나고 본 엄마와 저의 배낭여행. 지금부터 엄마의 배낭 속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오늘은 파라과이 여행의 마지막 날. 며칠을 파라과이에서 보내고 브라질로 향하는 길입니다. 배낭 하나에 모든 것을 담고 떠도는 장기 배낭 여행자. 그게 저와 엄마입니다. 또 시간 딱 맞춰 왔네. 괜찮습니다. 물티슈 필요하대요. 물티슈? 네, 한 장. 배낭 여행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 배낭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경비는 최대한 아껴 쓰자. 이쪽에 갈까? 이쪽에 갈까? 5, 6, 7, 8. 이쪽에 가야 돼. 중남미 대부분 이렇게 좀 장거리 이동은 거의 이제 2층 버스인데 2층이 조금 더 저렴해요. 1층 좌석이 좀 더 편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주로 2층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죠. 이제 7시간을 또 가야 되네. 남미에서 웬만하면 10시간 이동은 기본. 이럴까? 미리 든든히 먹어둬야 합니다. 됐네. 버스를 한 수십 번, 수백 번 정도 탔을 것 같아요. 수백 번. 남미에서요? 남미에서도 한 100번은 타지 않았을까요? 100번 넘었지. 뭐 도시만 해도 100개가 넘었는데 100번은 넘었을 것 같아요. 여행에서 이동은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 제 시간에 맞춰 버스를 탔다는 안도감 때문일까요? 저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원숭이는 차만 탔다 하면 10분 안에 잠들어요. 잠들고 도착할 때까지는 자연스럽게. 저는 버스를 타면 별로 잠이 안 오는데 원숭이는 너무 잘 자요. 남미로 떠나온 지 벌써 7개월. 그런데도 엄마는 아직 여행이 꿈 같다 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다고. 제가 그 60년 동안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여행을 안 다녔는데 60 넘어서 이렇게 난 세계를 내가 여행을 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 일은 알 수가 없구나.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참 많이들 묻습니다. 어떻게 엄마와, 그것도 배낭여행을 같이 떠날 생각을 했냐고들 말입니다. 엄마와 제일 처음 여행을 떠난 것은 3년 전. 처음엔 그저 한두 달쯤 아시아를 돌아볼까 했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When baby
해외여행이라고는 처음. 엄마에겐 여행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혼자 보낼 시간도 많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설레고 즐거운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도 분명 어떤 뭐 지금까지 어머니의 인생에 있어서 뭐 그런 뭐 근심 걱정거리라던가 또 그 당시 최근에 있었던 그런 좀 아픈 상처라던가 그런 걸 보듬어드리기에는 아 여행이 최고가 아닐까 그냥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식당을 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여행 갈 엄두조차 못 내고 사셨죠. 그러던 어느 날 거짓말처럼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얼마 후 외할머니까지 여인 엄마는 그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그 날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워져 버려. 그러니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아예 저는 그 날을 빼버렸거든요. 여행도 엄마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끌려오듯 떠난 여행에 엄마는 한동안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중국에서였습니다. 엄마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저도 처음 보는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달라졌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 아이처럼 모든 것에 신기해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여행은 2달, 석 달을 넘어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올해 엄마와 저는 오랜 꿈이었던 남아메리카로 떠나왔습니다.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을 떠난 버스가 우리를 내려준 곳은 국경지대의 작은 터미널. 처음에는 좀 굉장히 좀 두려웠어요. 이렇게 좀 무섭기도 하고 뭐 남미가 좀 위험하다 막 그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일단 도착하면 되게 무섭더라고요. 뭐 밤에 도착하면. 시ete. 아, 그랬어요? 7시에 차 있대. 7시? 그럼 바로 있네? 국경을 넘을 때면 엄마가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27,000 바라이 정도 나가요. 그러면은 얼마? 쓰고 가야지. 거기 마트 있네. 이거 하나 사. 그 나라 돈은 잔돈까지 모두 쓰고 가야 한다는 게 알뜰한 엄마. 그래 빨리 그래. 이렇게 해서 안 되나? 아우토부스. 엄마 이거 왜? ¿Uno más? 예, no. 어. 아, gracias. 2만 원이나 남는데 2만 원이면 이거 하나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엄마 또 하는 거 있죠? 이거 어떡하지? 7시밖에 없어? 없어, 이 막차야. 그렇다고 그렇게 금세 가냐? 남은 돈이 아까워 어떻게 해보려다 그만 예상치도 않았던 택시비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야야. 빠진 짐 없지? 너무 늦기 전에 국경을 넘어야 하는데 이거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Vamos en migración a pie, caminando, porque ahí no se para media hora. 숙소도 별로 없는 국경지대에서 밤을 보낼 순 없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어디 지켰나? 브라질 입국 성공. 그간 이렇게 넘나든 나라만 무려 70여 개국입니다. 이 방금 파라과이 넘어온 거. 파라과이 넘어가고 이제 브라질 오신 거고 이제 또 아르헨티나로 이동해야죠. 늦은 밤
우리는 또 새로운 나라 브라질에 발을 디뎠습니다. 어렵사리 국경은 넘었지만 정작 힘든 일은 아직 남았습니다. 당연히 쎄? 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3, 4일에 한 번씩 이렇게 숙소 찾으러 이렇게 다녀요. 숙소 찾는 것도 일이겠네요. 이거 큰일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냥 딱 와가지고 그래도 뭐 이렇게 방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또 몇 군데 또 다니거든요. 네, 완전 파티 분위기예요. 여행 비수기 땐 예약 없이 이렇게 숙소를 구하는 편이 훨씬 저렴합니다. And how many nights? 2, 4 bed, 6 bed. 사실 이런 호스텔은 젊은 배낭여행자를 위한 겁니다. 분위기 좋죠? 내 나이 정도 되면 아마 호텔에서 자지 않을까요? 그죠? 이런 호스텔에서 안 묵겠죠. 내 나이 정도 되면 보통. 처음엔 어색했죠. 좀 어색하고 안 입고 싶고 입고 싶지 않고 어색하고. 보통 이런 저렴한 호스텔에선 도미토리라 불리는 기숙사형 공동 침대를 씁니다. 일단 지금 도미토리 들어왔는데 6인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체크인한 친구들이 일단 없네요. 일단 저희끼리 쓸 수 있게 돼요. 맞아, 오늘은. 이 정도 도미토리면 또 좋은 도미토리. 굉장히 훌륭한 수준이에요. 계단. 2층으로 가는 계단도 있어. 일단 또 어머니랑 여행을 함에 있어서 어쨌든 그러니까 무조건 싼 데보다는 저렴한 축에 끼면서도 조금은 그래도 어머니께서 편히 머물 수 있는 장소를 구하는 게 베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싸고 좋고 뭐 이렇게 조건도 좋은. 하지만 호스텔에 묵는 재미도 있습니다. It is 1-3 every night. From when? From 9 to 9:15. But you are making it. 세계 곳곳에서 온 여행자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죠. Nice to meet you. Welcome to Brazil. Yeah. So you're from here? From Brazil? No, I am from Holland. Holland. Yeah. Holanda. Went back to Korea and started traveling again from USA. Together? Yeah. Okay. Cuidado, yeah. Watch. 조심하래요. You need to push to each other, yeah. Otherwise you drop. 아, 예. 엄마 이거 꽉 잡으세요. Para aquí una. 다행히 엄마도 이런 분위기를 싫어하진 않습니다. 새로운 거 뭐든 해보려는 편입니다. Yeah. Obrigado. Saú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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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엄마에겐 매일매일이 새로운 경험. 그걸 하나라도 놓치기 싫은 걸지도 모릅니다. From the sky to the sea to the air that we breathe, from the depths of the earth to the stars. Light up the world, light up the world. 열정으로 가득한 축제의 도시. 리오데자네이루는 남미를 찾는 여행자들에게 꿈의 도시라 불립니다. 세계 3대 미양 중 하나로 자연과 도시가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항구 도시이자 휴양지이기도 합니다. Looking at the endless star-filled sky. The world is ours. The world is ours. 그리고 이 도시를 찾는 여행자라면 빠지지 않고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리오데자네이루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여기엔 엄마가 보고 싶어 하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네요, 저 위에. 제가 TV에서도 엄청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TV나 뭐 TV에서도. 사진으로도. 내가 이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리오데자네이루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하는 구원의 예수상은 높이만 38m, 팔 너비만 28m에 달하는 거대 동상. 지난 2007년 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진짜 큰 예수님 사이에 딱 이러고 계시네요. 엄마는 마음이 힘들 때 언젠가 TV에서 본 이 구원의 예수상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동상 앞에선 재미있는 풍경이 연출되는데 예수상을 사진에 담기 위해선 이렇게 누워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남들 하는 건 다 해봐야 하는 우리 엄마. 그러다 한국에서 오신 엄마 또래의 여행자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 오셨어요? 저 11월 25일 날 아, 그래도 오래되셨네요. 페루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왔어요. 아니 이제 직장 생활다 퇴직하고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렇다 해서 뭐 하면 까먹고 그러니까 있는 돈 아껴가지고 여행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죠. 그렇죠. 직장 생활할 때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나오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진짜 부러워요. 아들이 효자예요. 이런 아들이 되게 힘들죠. 왜 아버님도 좀 자제분하고 다니고 싶다 그 생각이 좀 네, 부러워요. 솔직히. 한국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듣는 칭찬. 저는 쑥스러운데 어머니는 그 칭찬을 은근 즐기십니다. 서양 좀 은퇴하신 분들, 서양에서 은퇴하신 분들 보통 부부분들이 노년에 같이 여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또 뭐랄까 자식들 이렇게 뒷바라지 하시느라 은퇴 뒤에도 여행하시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해보시니까 좀 추천하실 만하죠. 특히 아들하고 다니면 더 좋죠. 진짜 굿선인가 굿선? 쑥스럽네 그냥. 다음 날 본격적인 시내 관광에 나섰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여정은 제가 혼자 다닐 때와는 또 다릅니다. 엄마의 체력을 고려해 꼼꼼히 동선을 짜야 합니다. 여긴 독특한 건축으로 유명한 메트로폴리타나 대성당입니다. 멋있지. 와우. 여기 전체가 다 하면은 좀 너무 정신이 없을까? 어떤 거? 스테인드 그랬을까?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시선을 붙잡습니다. 보면은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서 다 자연 제광인 것 같아요. 그렇다. 저는 불 하나도 안 켜졌거든요. 그 엘살바도르 그 스테인드 글라스 거기 이렇게 무지갯빛 그 성당도 진짜 예뻤는데 워낙 대단한 성당들이 많아서. 근데 여기도 웅장하네, 그지? 내가 보고 맛보고 느낀 최고의 경험들이 하나씩 더해지는 것. 그게 바로 여행의 묘미 아닐까요? When I see your face, there's not a thing that I would change. 'Cause you'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And when you smile, everyone stops and stares for a while. 'Cause girl, you'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어느 도시를 가나 엄마가 빠지지 않고 찾는 곳이 있다면 바로 도서관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 누나 때문인데요. 아니 윤미가
아빠한테 책을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서관은 꼭 찍어줘요. 서점이나 도서관. 우리 윤미. 원래는 셋이 함께 떠나고 싶었지만 누나는 사정상 한국에 남아 여행 비용을 비롯해 여러 가지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이지만 항상 셋이에요. 딸, 아들, 엄마. 500일 동안 쓴 거야. 그래서 되게 많이 지금 뭐 좀 해졌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모양이고 500일 동안 저랑 같이 한 거죠. 이렇게 하고. 시내 구경을 마치고 들른 곳은 리오데자네이루 식물원. 그런데 제대로 구경하기도 전 굵은 빗방울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안준아, 빨리 와. 엄마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행엔 규칙이 하나 있는데 비가 오면 그날 일정은 무조건 파는 겁니다. 나는 비만 오면 빨리 오라고 그래. 아, 왜요? 비 맞는 게 싫어. 감기 들어도 안 되고 아파도 안 되고 비 맞아서 추워도 안 되고. 아프면 안 돼. 제가 한번 두드러기 같은 게 가지고 손이 진짜 2배로 부은 적이 있거든요. 이따만하게 부은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하실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거기가 또 해변 되게 작은 마을이었어요. 해변에 있는 뭐 약국은 뭐 병원은 약국도 없는 마을이어서 어머니가 해주실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 손 잡고 기도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되게 아들도 짠했죠. 엄마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압니다. 혹시 당신이 아프기라도 하면 얼마나 아들에게 부담이 될까. 그래서 엄마는 그 긴 여행 동안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엄마의 보호자라 자처했지만 사실 이 고달픈 여정에서 보호받아온 건 오히려 제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일정은 포기하고 대신 이른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호스텔에선 투숙객 누구나 마음대로 부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미 숙소는 대부분 주방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그러니까 같이 머무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은 다들 주방으로 몰려들어요. 저마다의 재료로 각 나라의 요리를 만드는 부엌. 그래서 이 시간 즈음의 부엌은 세계 요리의 경연장이 됩니다. The whole of Asia, yeah. 예. The dish? Yeah. Shakshuka. 샥슈카. Shakshuka. And it is from Israel. Yeah. Is it common in Korea to do like this with your mom? No. I've never seen it before. No, it's the first time I see this in my life. Yeah, but I did see fathers and daughters. father and daughter. Yeah, yeah. 엄마가 즐겨하는 요리는 비빔밥. 식당을 오래 하셨으니 요리 솜씨야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외국어를 못해 늘 움츠려 있던 엄마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정말 뭐 나물, 뭐 고사리나 뭐 콩나물 이런 나물류는 구할 수는 없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보통 그 현지 재료를 이용해서 비빔밥을 만드세요. 또 비빔밥은 영어를 못하는 엄마가 세계 여행자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여행자들의 마음을 울렸던 따뜻한 비빔밥 한 그릇. 그것은 엄마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혼자 다닐 땐 멀리 떠나와서도 한식을 찾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힘들거나 외로울 때 한국 음식만큼 힘이 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맞아. 멕시코에서 새로운 음식을 먹었는데 그렇게 뭐 안 맞는다 생각은 안 했는데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이제 한국 음식도 그리워지고 해서 이제 여기 음식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어요. 한적한 어촌 마을 라구나로 향하는 길. Poco español. ¿Ah? Poco español. Poco laguna. Laguna, pra lá. Laguna, dolfine. Ah, sim. It's pescado. Pescado dolfine. Dolfine. 브라질에선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No hay. Não, não tô entendendo. Dolfine. Turucha. And dolfine. Vai dar na Lagoinha do Leste. Pensa no lugar maravilhoso. Dá 2h10. 저는 스페인어는 단어라도 몇 개 알지만 포르투갈어는 전혀 못합니다. E à volta você pode vir de barco. Muito bonito, lindo. Ah? Perdão. Tá. No português. Tá. Vocês vão ficar lá ou voltam? 포르투갈어를 전혀 못하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딱 이 기분이시겠구나. 뭔가 이렇게 의사소통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기분 이해가 되네요. 끝에 와서 알았네. 네. 그렇게 끝이 나나 싶었는데 내리기 전 아주머니가 쪽지를 건넵니다. Põe no notebook. Laguna, Santa Catarina, Mar Grosso, Farol Santa Marta. Você visualiza, vê local, como chegar. Tá? Tchau pra vocês. tchau. Tudo de bom. 오브리가드. Nada. 우리가 왜 남미 하면 되게 열정이 느껴지잖아요. 그냥 그 단어로도. 와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열정이 넘쳐요. 이렇게 막 힘이 넘치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머니도 뭐 여기 가려면 이렇게 가서 여기 갈아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 갈아타려면 일로 가면 돼 막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열정이 넘치시고 좀 사람을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남미 분들이. 라구나는 브라질 남부 산타카타리나주에 자리한 작고 조용한 어촌이자 휴양지 마을입니다. 멀리 떨어진 라구나까지 찾아온 건 그간의 강행군에서 벗어나 몸도 마음도 좀 쉬어가고 싶어서입니다. 아들 손잡이 이상해요? 다 커서. 아니 뭐 장점은 아니고 내가 어때? 내가 웃겨서 그렇지. 말은 더 어울리셔. 이게 더 편한데? 여행 자체가 휴식이 아니냐고 하지만 오랜 여행에선 이렇게 잠시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해변과 멀지 않은 이쪽에선 어부들이 그물을 들고 대기 중입니다. 뭘 하려는 건지 관광객도 모여드는데요. 바로 그때 세상에, 이렇게나 가까운 바다에 돌고래입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라구나 지역엔 돌고래가 60여 마리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돌고래를 이용해 고기잡이를 하는 것이 이 지역의 전통이라는데요. 깊지 않은 바다에서 돌고래들이 움직여 고기를 해안가 쪽으로 몰면 어부들은 그때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방식입니다. 돌고래들이 고기잡이를 돕는다는 것도, 또 그렇게 잡힌 고기가 이렇게 많다는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작은 고기는 다시 놓아줘 돌고래들이 먹을 수 있게 합니다. 그야말로 사람과 동물이 상생하는 현장입니다. 굉장히 큰 고기가 있어요. 진짜 크죠? 제 손이 요만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니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여기도 고기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도. 두 마리. 이렇게 잡은 고기는 그날 집으로 가져가 먹거나 남으면 근처 시장에 내다 판다고 했습니다. 저 아저씨 좋겠다. 저거 잡아서. 돌고래 고기잡이를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제가 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싫은 기색 하나 없이 어부가 웃으며 반깁니다.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부터 어부들까지 브라질 사람들은 참 따뜻한 느낌입니다. 다시 돌고래가 뛰어오르고 그물이 물 위로 떨어집니다. 내가 고기잡이를 구경하는 동안 엄마는 사람을 구경합니다. 바닷가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며 어쩌면 엄마는 말도 못할 정도로 고집이 세고 개구쟁이였던 어린 시절의 저를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뭐 좋다면은 어떤 길을 가든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나쁜 길만 아니면 말 안 할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서 하면. 안 돼라는 말보다는 그렇다고 뭐 맘대로 해 이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딱 울타리를 치세요. 크게 울타리를.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제 친구들보다는 울타리가 더 넓게 쳐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서만 놀면은 크게 그냥 터치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오브리가드. 차를 놓칠까, 길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던 마음을 내려놓은 작은 마을 라구나. 한없이 나른하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앉으면 나와. 부끄러워해. 시원해. 늘 바쁘고 강했던 엄마. 이렇게 한없이 여리고 다정했던 엄마를 왜 저는 보지 못했던 걸까요? 됐지? 됐지? 아니, 왜 보지 않으려 했던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한 듯 참 다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면 우리는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엄마가 무슨 마음에선지 배낭을 열어 뭔가를 잔뜩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각 여행지마다 하나씩 사모았던 냉장고 자석입니다. 이거는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섬에 갔는데 이런 동물들이 이구아나, 사람발, 누리새우. 배낭이 무거워지니 그만 사시라고 말렸지만
엄마에겐 이건 하나의 중요한 의식과 같나 봅니다. 이게 지금 냉장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진인데 냉장고에 다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어머니께서 남미 펼쳐놓은 것도 많았지만 지금 저희 집 냉장고에도 이미 어머니의 이 세계 여행의 추억이 다 냉장고에 지금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80나라 정도는 있는 거죠. 80나라에 거의 200도시 이상. 모처럼 날씨가 갠 아침. 날씨가 좋은 날은 습관처럼 빨래를 합니다. 여행에선 일상이 이렇게 단순해집니다. 저는 제일 달라진 게 일단 잡념이 없어졌어요. 정말로. 잡념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들이 저보고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잘 자냐고 하거든요. 벌써 여행 200일을 넘기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한번 맛들이면 자꾸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좀 우스운 말로 남극, 북극도 가보고 싶지만 그거는 꿈이겠죠, 이제. 꿈. 아들한테도 뭐 동행해달라고 그러면 미안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딸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요. 마지막 여정. 아르헨티나의 이구아수로 가기 위해 밤버스에 올랐습니다. 반나절을 넘게 달려야만 하는 먼 거리. 버스 안에서 다음 날을 맞이합니다. 마지막 여정에 오르고 엄마의 마음이 왠지 울적하다는 걸 저도 압니다. 너는 아쉽지 않니? 아쉽지 않아? 며칠 안 남았는데? 네, 브라질은 별로 안 돼가지고 브라질이 워낙 넓어가지고 브라질 좀 더 둘러보고 싶죠. 아쉬우면 나중에 또 나중에 연장할까? 이미 한 번 연장을 했어요. 원래 저희가 지금 원래 한 20일 전쯤에 원래 한국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좀 그때 너무 아쉽다고 하셔가지고 이미 한 번 연장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주 전에 원래 한국 들어가야 되는데 그날을 기준으로 한 달 반 뒤로 연장을 한 거예요. 남미가 워낙 넓다 보니까 볼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얘야 젊으니까 또 올 수 있지만 저는 또 못 오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연장해서 조금만 더 보고 가자 그래가지고 연장만 했어요. 아들과 속 깊은 얘기를 나누며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날이 다시 없을지 모릅니다. 엄마는 그것도 서운할 겁니다. 이 노래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제목이 뭔데 이렇게 좋으니? 걷고 싶다.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건 별다를 것 없는 일상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 고단한 나의 걸음이 언제나 돌아오던 고요함으로 엄마는 그게 무서운 걸까요? 나의 사랑 난 너란 거 울었지만 넌 나를 품은 채로 웃었네. 엄마의 바람을 들어주지 못한 걸 저는 또 언젠가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올까요? 너와 걷고 싶다. 너와 걷고 싶어. 소리내 부르는 봄이 되는 내 이름을 크게 부르며. 우리 남미 여행의 백미는 이구아수 폭포입니다. 오케이.
이구아수 폭포를 보는 건 엄마의 오랜 꿈이기도 했습니다. 이구아수엔 단지 폭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연 그대로의 열대숲, 그 안에서 살아가는 희귀한 동물과 나무들, 그리고 세계 최대의 폭포까지. 이 모든 게 어우러져 있는 대자연의 공간이 이구아수입니다. 근데 우리 먹을 거 없어.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만났습니다. 무섭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대자연. 가까이에서 실제로 본 이구아수는 말 그대로 신이 만든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챙겨 입은 우비도 소용없을 정도로 거센 물살.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이미 흠뻑 젖었습니다. 여기가 세상의 끝인 것 같아요. 저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다 집어삼키는 느낌. 세상의 끝이 있다면 정말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엄마는 내내 잡은 손을 놓지 못합니다. 얘는 안 볼래, 무서워서. 폭포는 보는 것뿐 아니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폭포를 가로지르는 보트를 타러 가는 길. 엄마가 원래 물을 좀 무서워하시거든요, 어머니가. 지금 약간 겁먹으셨어요. 제일 무섭더라고, 아마 한국이었다면 저 혼자 타야 했을 겁니다. 무섭더라도 일단 부딪혀보자는 마음. 그것도 엄마가 여행 와서 달라진 것 중 하나입니다. 보트가 속력을 내 폭포로 돌진합니다. 생각만 할 땐 그렇게 무서웠는데 정작 해보니 별게 아닐 때도 많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늘 마음 한켠에 달고 다니던 엄마의 무거운 근심과 알 수 없는 죄책감도 이 물에 씻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며 하는 후회도 앞서하는 걱정도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힘들었던 과정은 다 잊었어요. 다 잊고 다 놓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 연연해서 과거에 연연해서 생각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앞으로 어제도 참 좋았으니까 내일도 좋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만 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비슷비슷한 날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오늘하고 어제하고 똑같고. 가게 하실 때 더 그러죠, 그죠? 그렇죠. 항상 그랬지만 지금은 오늘하고 또 내일이 다르고 또 모레는 더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항상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정말로.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아닐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면 저처럼 거침없이 폭포 속으로 내달렸던 오늘을 엄마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리우데 자네이루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엄마가 있어 보통 밤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 엄마와 함께 야경을 보기로 했습니다. 엄마 반갑어요. 도시의 밤을 본다는 건 또 다른 운치. 멀리 아름다운 한국, 리오데 자네이루의 불빛들이 쏟아집니다. 엄마의 학창 시절이 이랬었구나, 저랬었구나. 또 내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날 이렇게 키우셨었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어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떻게 보면 궁금해하지도 않았었던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여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여행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진짜 즐겁고 감사하고 그랬죠. 아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도 흐뭇하고 기특하죠, 보면. 어쩌면 엄마와 함께여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둠이 찾아와도 기다리면 다시 내일의 해가 떠오른다는 것. 일상도 여행처럼 하루하루 기쁨을 발견해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제 엄마와 저는 압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또 오늘과 다른 내일. 그날들이 때론 힘들어져도 이 여행의 추억이 우리에게 힘을 줄 겁니다. 엄마, 우리 떠나오길 참 잘했죠?